와, 안녕하세요. 옥상남의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지만 조금은 생소한 용어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사진에서 옥상남을 찾아보세요. 가인지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가 열강을 하는 사진입니다. 가인지는 언더백 기아의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회사를 돕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저를 찾으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는데요, 흐릿하게 나와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위해서 현장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는 제가 구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의장에 일찌감치 찾아가서 정중앙 제2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인지는 즉 가치경영, 지식경영, 인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찾아온 젊은 경영인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저도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두 번째 강사 김소연 대표의 강의를 합니다. 이분은 뉴욕이라는 온라인 신문사의 대표인데 특이한 것은 이 구독자가 대부분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독자가 50만 명이라 했거든요.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몇 개월 만에 57만으로 늘었더라고요. 가인지 주최 측에서 그분을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50만 독자 MZ가 찾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김나우를 배우자는 것이죠. 요새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죠. 김소연 대표 강의 중에 MZ세대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MZ는 끈기가 없어서 회사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선입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MZ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끈기라는 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걸 찾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끈기가 없겠습니다. 누니커 A씨, 제가 쉽게 이직하는 것은 저의 행복을 찾기 위한 저의 끈기입니다. 누니커 B씨, 강의를 듣는 홍보맨도 즉석에서 앱을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뉴닉에서 찾았다면서 이런 기사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기업 평가의 세계준 ESG. 카카오 김범수 대표가 전 재산의 절반인 약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노블레스 오블리 때문은 아니라 사실은 ESG 경영을 꾸리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실제 뉴닉 기사의 기자체입니다. ESG가 엄청 중요한 것이 분명하지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면 어쩌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중요한 것 아닐까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시죠. 당신의 회사는 이 environment, 환경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S, social,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는가? G, governance, 기업의 지배구조는 얼마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가? 아, 이것이 ESG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하는데 5조 원을 기부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환경 친화, 사회 공헌, 지배구조의 투명성, 이것을 잘 실천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뉴닉 기사는 ESG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의로 돌아가면 MZ세대는 집단주의를 싫어하고 가치에 관심이 있다. 가치를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것을 미닝아웃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나는 가치 소비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79%. 두 번째, ESG 활동 중
관심 여부는 내 환경이 64.7%,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은 내 재활용, 리사이클링이 가장 많군요. 50분 강의를 마치고 10분 쉬는 시간 동안 저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펜테크의 미래 고객인 MZ 세대에게 루프가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것인가 고민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 사진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 거래처의 연락들,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들, 아니면 내일이나 다음 주 일개별을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사실 방수 전문 회사인 펜테크는 비와 태풍을 대변한 회사이죠. 그렇다면 비와 바람이 불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펜테크는 날씨에 엄청 예민합니다. 참 우천이라 못하고 강풍이라 못하고 애가장 타네요. 웃자겠어요.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코끼리가 있고 배경으로 눈높인 산이 있는 것을 보니 여기가 아프리카인 건 줄 아시겠죠? 아프리카의 만년설은 킬리만자로 산에서 볼 수 있죠. 네, 조용필의 노래에서 나오는 그 킬리만자로입니다. 그 킬리만자로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왼쪽 사진은 1993년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2000년 사진입니다. 산 정상의 만년설의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12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최근 기사로는 90%가량의 얼음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나사 기후변화 사이트에 가보면 알래스카의 동일한 정서 촬영한 1920년대 사진과 2005년 사진을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완전히 녹아서 거의 눈이 안 보이죠. 알래스카의 또 다른 지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북극곰이 살 곳이 줄어서 이렇게 삐쩍 말라가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극곰과 강락 오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캥거루가 불길을 피해 다니는 걸 봐서 여기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2019년 9월 이후에 올해까지 우리나라보다 넓은 면적이 불로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주뿐만 아니라 올해는 캐나다, 하와이 등 세계 각지에서 잘 꺼지지 않는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우리나라도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산불이 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와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요. 중국, 미국 어디든 이제는 없던 기상현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사막에 눈이 오는 현상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예년보다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장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기라고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뉴스 영상을 건물 외벽이 떨어지자 황급히 놀라 피합니다. 스티로폼 안에 시멘트를 붙여 만든 외장재입니다. 이른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든 벽인데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나 마찬가지. 드라이비트 공법이 쓰인 건물 외벽과 교회 첨탑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마터면 아래쪽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여기 제가 옥상남 방수야기를 할 때 몇 차례 접했던 드라이비트가 나오네요. 옥상남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프가드, 외벽가드, 차열 복합 시동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외벽을 철거하느라고 돈 들이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외벽의 모든 틈을 완벽하게 막아서 물과 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알리기 위해서 2023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ESG 친환경대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펜테크도 참여합니다. 자, 거기서 옥상남을 찾으세요. 전시에서 만나요. 루바!